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혹시 지금 나는 운전 안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제발 잠시만 멈춰서 이 글을 끝까지 읽어봐 주세요. 제가 직접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사례들이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단 한 번의 방심이 예기치 못한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2월부터 운전면허 제도가 전면 개편되면서 특히 1종과 2종 보통 면허를 갖고 계신 60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놔두면 되겠지 하고 미뤘을 일들이 이제는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한 발 늦으면 그 대가가 꽤나 큽니다. 예전에는 갱신 기한을 며칠 넘겨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단 하루만 지나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자체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나는 이제 운전 안 하니까 그냥 놔두려고요 하셨지만 문제는 그냥 놔두는 것이 이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동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기간 동안 미뤄졌던 갱신 대상자들까지 한꺼번에 몰리면서 올해만 약 520만 명이 갱신 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시험장 상황은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선 새벽부터 가도 3에서 4시간 대기가 기본이고 하루 종일 줄만 서다 허탕치고 돌아가는 분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얼마 전 다녀온 목동 시험장에서는 아침 8시 반에 번호표를 받으신 어르신이 오후 1시에야 겨우 접수를 하셨는데 사진 한 장을 놓쳐서 발길을 돌리셔야 했습니다. 그분의 허탈한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남 얘기만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단순히 갱신 절차만 복잡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건강 상태, 반응 속도, 기존 질병 이력까지 전반적인 운전 능력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주소지만 보면 됐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실거주지 기준으로 시험장이 정해지고 요건도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서류 준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신분증만 들고 갔다가는 다시 돌아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이내 증명사진, 수수료 약 1만 원, 필요시 건강검진 서류까지 준비해야 하는데요.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다시 오셔야 하기 때문에 미리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6월 중순에서 7월 초까지 1년 중 가장 붐비는 시기입니다. 저희 기관에도 하루 수백 통씩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야만 불이익 없이 쾌적하게 면허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고 어르신의 일상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제부터는 어떻게 준비하셔야 할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행정 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내가 갱신 대상인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즘처럼 시험장이 붐비는 시기엔 전화로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방식은 오히려 더 느리고 번거롭습니다. 전화도 잘 안 받고 가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니 온라인 조회가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혹시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자녀나 손주 혹은 이웃분들에게 조심스레 부탁해 보세요. 아들한테 한 번만 봐달라고 했는데 덕분에 미리미리 챙길 수 있었어요. 라며 고마워하신 어르신들이 저희 센터에도 참 많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도 현명한 준비입니다. 둘째로 중요한 건 바로 방문 시기입니다. 특히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는 전국적으로 갱신 인원이 몰리는 최고 피크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시험장에 사람이 넘쳐나고 직원들도 정신없이 바쁘기 때문에 조금만 늦으면 반나절이 훌쩍 지나갑니다. 여유 있게 처리하고 싶으시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평일 오전 최대한 이른 시간에 온라인 사전 예약 후 방문하시는 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시험장에서는 고령자 우선 창구도 운영하고 있으니 미리 전화로 문의하셔서 우선 접수 혜택을 받으신다면 대기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작지만 매우 실질적인 팁입니다. 셋째, 시험장에 가실 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분증, 6개월 이내 증명사진, 수수료 보통 1만 원 이내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특히 73세 이상이신 분들은 적성검사와 인지검사 예약 확인서까지 반드시 챙기셔야 하며 검사 예약도 미리 해두셔야 혼선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마 하루 늦었다고 큰일 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갱신 기한을 넘기면 단순히 벌금 몇만 원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상 과태료는 3만 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 부과되며 일정 기간 이상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아예 취소됩니다. 그러면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까지 처음부터 전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고 고령자분들께는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 됩니다. 결국 2026년 이해는 단순한 갱신의 해가 아니라 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해라고 보셔야 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일수록 지금 바로 본인의 상황을 점검하시고 필요한 준비를 미루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행정 절차를 넘어서 어르신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변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려 오신 제도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일종 보통 자동 조건부 면허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수동 기어 없이도 일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30년 넘게 운전했지만 스틱은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다 며 허탈하게 웃으시던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정말 반가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 상담소에도 수동 때문에 시험을 포기했어요 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하셨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나오는 버스, 화물차, 특수 차량 대부분이 이미 자동 변속기로 전환되었고 일상에서도 수동 차량을 볼 일이 거의 없지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2025년 중반부터 전국적으로 이 새로운 면허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면허가 생기면 어떤 차량들을 운전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11인 이상 중형 승합차, 12톤 미만의 화물차, 10톤 미만의 특수 차량, 그리고 3톤 미만의 소형 건설기계까지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이종 자동 면허로는 운전이 불가능했던 차량들이지요. 일하시는 분들, 가족과 함께 큰 차를 몰고 여행 가고 싶은 분들께는 정말 유용한 변화입니다. 특히 대형 SUV나 미니버스도 자동이라면 운전 가능하니 손주들과 나들이 가는 길이 훨씬 자유로워지실 겁니다. 또 하나의 기쁜 소식. 만약 이종 자동 면허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유지하고 계신 분이라면 별도의 시험 없이 일종 자동 면허로 전환 가능한 제도도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 운전기록 조회와 무사고 확인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이나 가까운 시험장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자동 조건부라는 말 그대로 이 면허는 수동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잠깐이면 괜찮겠지 하고 수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면허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처럼 수동 기어가 부담이셨던 어르신들께는 이 제도가 정말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는 운전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이어가는 방법을 찾는 것일 뿐입니다. 세 번째로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변화는 바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일명 알코올 인터록의 의무화입니다. 이제는 음주 단속에 걸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애초에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 자체를 시작할 수 없게 막는 아주 철저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단속이 아니라 차단입니다. 특히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셨거나 음주로 인해 사고를 내신 적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이미 2025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그 적용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어떤 장비냐고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차량의 시동을 걸기 전에 운전자가 먼저 장치에 숨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기계가 알코올 농도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만약 술 기운이 조금이라도 감지되면 시동 자체가 아예 걸리지 않습니다. 한 모금의 술이라도 입에 머금고 있다면 그 순간부터 운전은 불가능해집니다. 현재는 모든 운전자에게 의무화된 것은 아니지만 아래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장치를 장착해야 합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2년간 장착 의무.
음주 사고를 2번 이상 낸 경우 3년간 장착.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 또는 음주 후 도주 5년간 장착. 장치는 아무 정비소에서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정부가 지정한 장착소에서만 설치 가능하며 일정 주기마다 점검을 받고 주행 기록 데이터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장치를 고장 내거나 조작한 정황이 발견되면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면허도 즉시 취소됩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 장치를 타인이 대신 불어넣게 해 조작하다가 징역형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만큼 엄중하게 다뤄지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도 점점 이 수준으로 법이 강화되고 있으니 절대로 가볍게 넘기셔서는 안 됩니다. 어르신들 중엔 나는 음주운전 안 했으니까 상관없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인은 해당되지 않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자녀나 손주 중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요?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장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챙겨주는 것이 가족을 위한 진정한 예방이자 배려입니다. 이 장치는 단지 누군가를 벌주기 위한 장비가 아닙니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양심의 잠금 장치입니다. 어르신 세대가 소중히 여겼던 양심이라는 가치를 이제는 기술이 대신 책임지는 시대가 온 것이지요. 본인이 해당되지 않더라도 혹시라도 가족 중에 대상자가 있을 수 있으니 한 번쯤은 살펴봐 주시고 조심스럽게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예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제도는 바로 적성검사 및 인지검사 강화입니다. 나는 이제 운전 안 해요. 시력은 아직 멀쩡한데 하며 무심코 넘기기 쉬운 항목이지만 결코 가볍게 여기실 수 없는 변화입니다. 2026년 2월부터는 단순히 시력 검사만 통과한다고 해서 면허가 갱신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인지 능력, 반응 속도, 상황 판단력 등 실제 운전 상황에서의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위에서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또는 신호등이 바뀌었을 때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이런 변화는 단지 까다로운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로 75세 이상 고령자의 교통사고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브레이크 늦게 밟음, 신호 인식 착오, 주의력 저하로 인한 사고 장면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동안은 5년마다 갱신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최대 3년으로 갱신 주기가 줄어들 수 있으며 검사 항목도 시력, 청력 외 인지력과 반응 속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검사가 단순한 병원 진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병원 다녀왔어요. 한마디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부가 지정한 평가기관에서 검사 예약을 하고 실제로 결과를 통과해야만 갱신이 가능합니다. 검사 일정을 미루거나 깜빡하면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경우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 창구, 안내 도우미, 예약 지원 서비스를 따로 마련해 두고 있어 큰 불편 없이 절차를 밟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사 항목도 너무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억력 테스트, 그림 순서 맞추기, 주의력 측정 같은 일상적인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어 마치 퍼즐 맞추듯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 받으러 오셨다가 이거 놀이 같아서 재미있네요 하며 웃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혼자 예약이 어렵다면 가족분과 함께 오시면 되고 시험장 직원들도 고령 운전자 응대를 위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걱정 없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어르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오래 더 안전하게 도로 위에서 운전하시도록 돕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입니다. 본인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께 지키는 길입니다. 시험장마다 시니어 전용 창구, 우선 접수 시스템, 안내 도우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방문 전 전화 한 통만 하시면 더 편하게 검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워 마시고 건강검진처럼 생각해 보세요. 내 운전의 건강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검사 과정,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길찾기, 주의력 체크 등 일상적인 과제로 구성되어 있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놀이 같다며 편안하게 검사 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약이나 절차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가족과 함께 오시거나 시험장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지금 운영 중인 시니어 전용 창구나 우선 접수 시스템도 적극 활용해 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제도가 어르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과 사회 전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 조치라는 점입니다. 적성검사와 인지검사는 마치 건강검진처럼 나의 운전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훨씬 편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점. 운전면허 갱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될 수 있고 장기 미갱신 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과태료는 3에서 5만 원 수준이며 한 번 넘어가면 전 과정 학과, 기능, 도로주행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불편이 따릅니다. 운전은 안 하지만 면허는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요 하시는 분들께도 갱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갱신 대상자가 많아 시험장에선 3에서 4시간 대기가 일반적이고 서류 하나 빠지면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사전 예약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시험장에 전화하셔서 꼭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운전을 그만두실 계획이라면 면허 자진 반납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반납 시 교통비나 지역화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사고 예방에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단 반납 후에는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 주세요. 정리하자면 2026년부터는 면허 갱신 제도 강화, 자동면허 신설,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인지검사 강화, 그리고 기한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설마 나까지? 하는 생각보다는 이제 나도 챙겨야겠다 는 마음이 가장 현명한 첫걸음입니다. 운전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어르신의 자존감과 독립적인 삶을 지켜주는 권리입니다. 이번 변화는 불편이 아닌 그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준비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제도 변화와 어르신에게 필요한 최신 정보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우리 아버지께 꼭 알려드려야겠다. 혹시 나도 해당되나? 싶은 마음이 드셨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 8월부터 달라지는 운전면허 제도에 대해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변화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수정이 아니라 인구 고령화 시대에 맞춘 새로운 기준과 책임을 요구하는 변화입니다. 갱신 절차는 더 꼼꼼해졌고 적성검사와 인지검사는 우리의 판단력과 반응 능력을 다시 점검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한두 번 놓쳐도 괜찮았던 일정도 이제는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나아가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어르신들의 운전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건강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또한 이번 제도 개편은 불편함이라는 단어로만 해석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지키고 나아가 가족과 사회를 배려하는 책임 있는 선택의 시작으로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 자동 면허의 확대는 운전 능력은 있으나 수동 차량의 부담을 느껴왔던 많은 고령 운전자분들께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스틱 운전이 힘들어서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현실에서 보다 강력한 사전 예방책으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주변 가족 중 반복된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경우 미리 알려주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어르신의 지혜로운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자진 면허 반납 역시 중요한 선택입니다. 혹시 더 이상 운전을 계획하고 계시지 않다면 사고 예방에 동참하는 사회적 기여로서 의미가 크며 지자체별로는 교통비 지원이나 지역화폐 혜택 등 실질적인 보상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번 반납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족들과 상의 후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제도 변화의 중심에는 결국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시험장에서가 아니라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어르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귀찮더라도 스스로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독립성과 존엄 그리고 나답게 살아가는 일상을 지켜내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자식들을 데리러 가고 병원에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고 나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삶의 자유이자 권리입니다. 그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변화를 외면하지 않고 지금 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 혹시 이 글을 통해 이제는 나도 챙겨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이고 가장 현명한 준비입니다. 주변의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에게도 이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소중한 권리와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고령 운전자분들과 직접 만나면서 느낍니다. 어르신들은 책임감과 배려심이 누구보다 강한 분들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이번 변화 역시 어르신들께서 누구보다 현명하게 대처하실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 바로 면허 갱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사전 예약을 통해 안전하게 준비하세요. 혹시 운전 계획이 없으시다면 면허 반납 제도도 검토해 보시고 지역 혜택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어려우시면 자녀나 가족에게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어르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건강하고 안전한 운전 생활 그리고 존중받는 노년의 일상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